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 마감이라 기사에 써 있긴 한데 상승 마감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우 지수가 0.15% 하락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혼조세라고 표현을 한 모양인데 그 나스닥하고 S&P는 아무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마감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가 하락 마감했다는 거는 그 대형주 30개가 안 좋았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오늘 미국 시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두 개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가 빠진 거 보니까 특정 30개 종목이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것 같고, 하여튼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지수가 상승 이상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보시면 상승 종목이 3,500개, 하락 종목이 3,800개, 비슷비슷합니다. 오래간만에 비슷비슷하고요. 음, 네, 하여튼 어젯밤에 FOMC 회의 있었죠. 네, FOMC 회의에 관련된 이야기들 일단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새 가이던스 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어제 새로 나왔냐? 이 기사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금리 인상은 2024년 중반에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별일 없이 계속 진행되면은, 별일 없이 이 상황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24년 중반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가 이제 2020년 끝났고 21년이라 치면은 한 3년 정도는 제로 금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은 새로 이야기한 거는 QE 규모를 명시하며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결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계속 돈을 뿌리겠다라고 질적 가이던스라는 걸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돈을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긴축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뭐라고 되어 있더라?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과거 QE에는 매주 또는 매월 매입 한도를 언제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회복이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돈을 뿌릴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회복 완성될 때까지 계속 돈을 뿌려버리면 늦지 않겠냐, 또 과열의 우려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정도는 조금 듭니다. 자, 아무튼 어젯밤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 특별한 건 없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저 멀리 뒤로 미루어져 있고, 그 돈은 더욱더 무한대로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어젯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긴축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좀 오랜 상승의 피로감 때문인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된 것 같고,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좀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젯밤에 FOMC 회의 결과 내용이고요. 요것도 잘 봐야 되겠죠. FOMC 회의, 그건 이제 통화정책 쪽이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 쪽도 아무튼 또 하나 살펴보긴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5조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3조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줄고 줄어가지고 9천억 달러로 이제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근접했대요. 일부 기사에서 보니까 연합뉴스의 일부 기사에서 보니까 16일 아침에도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나왔는데 지났죠. 16일 아침 지났지 않습니까? 미국 시간으로. 네, 16일 지난 것 같고 지금은 미국 시간으로 16일 밤이니까. 네. 아무튼 지금도 통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합의됐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도 합의는 안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경기부양책 합의가 근접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번 주 내에도 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며칠 단위로 이 합의가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장을 빠뜨리지 않고 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줬던 주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던 이 경기부양책이 드디어 합의가 되어 간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료 노출 가능성이죠. 그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식이 올랐다면은 그 재료가 이제 딱 노출되는 그 당일날부터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어젯밤에 FOMC 회의하고 그리고 경기부양책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내용을 보시면 아무튼 어젯밤에 좀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S&P가 좀 약하고 나스닥이 좀 강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S&P는 아직까지도 어떤 뭐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아직 돌파는 못한 모양인데 아무튼 어제 양봉이니까 또 다시 어떠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아무튼 어젯밤에 살짝 상승 마감했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뭐 저항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 저항이고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더 안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나스닥은 고점 높였네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고점 높였고 이 정도면 전고점도 뭐 거의 턱걸이 안착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스닥이 조금 잘 나가고 있긴 하네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당연히 위험 자산이 좀 랠리를 보였으니까 위험 자산이 좀 올랐으니까 달러는 좀 떨어졌을 거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어떤 분이 리플에 달아놓으신 게 내용이 좀 기억이 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라는 거 정의가 뭔지 아시죠?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를 아무거나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셔갖고 아무거나 나오는 거 눌러보시면 달러 인덱스의 의미가 이거죠.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와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가만히 보시면 뭐 유로와 캐나다, 엔화, 스웨덴 돈, 파운드와 프랑화 이렇게 6개 통화가 이렇게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한 건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이 빠져 있죠. 네, 중국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 사실 가만히 보시면요. 별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국가들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좀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물론 여전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뭐 달러 인덱스가 안 중요하다고 한 적 없고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어떤 시장의 핵심적인 지표이긴 한데요. 핵심적인 지표이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그 위상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좀 들기 시작하네요. 위안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위안화가 안 껴있다 보니까 최근 보시면 달러화는 계속 저점 깨면서 내려가고 근데도 그 위안화라든가 원화 같은 건 조금씩 그 저점을 높이려고 하고는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여기 위안화가 들어가지 않아서 달러 인덱스에도 슬슬 좀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설명 능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뭐 예전에 이랬으니까 네, 그죠. 하여튼 옛날의 위상은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뭐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같이 또 하나 해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제 자려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약간 지금 천하 삼분지계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GDP가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그래도 한 30% 정도 될 걸요. 아마 지금 계산 안 해봤는데. 그리고 유로존, 그죠? 뭐 유로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영국은 빠졌지만 사실상 영국도 포함해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유로존이 있고 이제 중국이 제법 많이 커졌죠. 중국 GDP가 아마 EU 유로존하고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걸요. 사실상 이렇게 이제 천하삼분지계가 완성이 된 것 같죠. 약간 미국이 지금 이제 위나라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이 약간 지금 총나라의 느낌이 아닌가. 옛날 삼국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을 총나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좀 천하삼분지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가볍게 이런 주제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삼분지계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위안화하고 달러화하고 어떤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유로하고 이런 위상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세상에 뭔가 좀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던져본 주제고요. 가볍게 그냥 한번 뭐 들어보세요. 예, 가볍게. 아무튼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는 뭐 결과적으로 위험자산 올랐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또 떨어졌는데 또 올라갔네? 아무튼 어제 아랫골이 좀 달리긴 달렸네요. 제가 방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음봉에 몸통이 좀 달려 있었는데 아무튼 아랫골이가 좀 달리긴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뭐 시원시원하게 음봉이 뽑아져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저점을 붕괴시키면 시원시원하게 이 저점이 붕괴된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아랫꼬리들이 자꾸 좀 보이고 있긴 하네요. 뭔가 변화가 나타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지지력은 없다. 뭐 하면 안 된다. 그죠?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는 거는 보통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채널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무슨 시세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2거래일 정도 빠지긴 빠졌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UVXY가 어젯밤에 이렇게 해서 한 2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11달러를 또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UVXY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좀 조심하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생길 거면 어쨌든 11달러는 최소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무리 빅스는 올라가더라도 아무튼 약간 위험 관리 정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모르죠. 어쩌면은 이게 눌림목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요즘 시장이 워낙 뭐 강하고 이러니까 뭐 변동성 지수도 또 슬슬 자꾸 내려오고 있으니까 최근 이거래일 동안 보시다시피 11달러라는 어떤 중요한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깨면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오늘 밤에 UVXY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얘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이제 저도 이제 삼성증권에 이제 계좌 이제 슬슬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요. 아직까지 계좌도 안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아무튼 슬슬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항이 좀 완성되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 아직 뭐 쌍바닥 완성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은, 왜냐면 최소한 이제 뭐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고 어디를 붕괴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여기가 어딜까요? 600달러.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점 확인하고 600달러 정도 붕괴시켜 주면은 이제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 상황은 아직 아래로는 안 깼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저항을 하긴 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21일 날인가요? 21일 날 월요일인가부터 해서 S&P에 편입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조금 한 번 정도 더 슈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된 상품이 있죠. 이거 종목 코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어쨌든 미묘하게 일단 뭐 저점들은 어느 정도 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는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질렀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은 워낙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은 참 뭐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어디를 돌파한 척 하면서 어디를 돌파한 척 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뭐 어쨌든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겁나게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하실 거면 아주 소액만 하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고요. 한국장 볼까요? 한국장은 아무튼 미국장 상승 마감, 또 그리고 미국이 완화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는 좀 비리비리하네요. 그죠? 코스피는 웬일로 힘을 좀 못 쓰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미국이 또 FOMC 끝나고 나서 상승 마감 하길래 아이고 보나마나 또 뭐 오늘 또 올라가고 또 풋옵션 곡소리 나겠구나 했더니 웬일로 풋옵션이 또 살아나려고 살아난다기보다는 이제 죽지 않고 있네요. 그죠? 네, 살아난다는 표현보다 죽지 않네요. 그죠? 오늘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풋옵션이 이거래일 정도 이렇게 저점을 지키고 상승 마감하면서 이렇게 2연속 도치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치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봉인데요. 도치라는 게 뭐냐면 시가와 종가가 같은 봉이잖아요.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얘기는 이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겁나게 이 자리에 싸워가지고 무지하게 싸워서 여기서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이 팽팽하다라는 얘기. 근데 만약에 이런 도치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막 세 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만약 옵션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옵션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에서 이렇게 도치가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치가 쭈루시 나오는지 좀 이런 모습들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대박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뭐 대박 패턴이라는 게 있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좋은 패턴들 중에 하나였긴 하다. 옵션들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패턴 중에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치형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마감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2연속 도치 형태의 봉이 보이길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하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는 제 생각엔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 풋옵션 저점 붕괴되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어떤 지지력 형성할 때까지 보시다시피,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도 오늘 저점이 또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지력이 뭐 보이고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아직까지도 그럴 순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뭐 장대 양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 인버스가 뭐 4,580원 정도를 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척하고, 뭐 고버스가 2,880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척하고, 그런다면은 또 급하게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보통 풋옵션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그런 일들이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연말인데 굳이 막 주식시장 이거 뭐 계속 지 혼자 올라가는 거뭐 이거를 뭐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조금 좀 그 적당히 보시다가 장중에 좀 나와 계시다가 종가 정도나 보시든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이 주식이 단기전이 아니고 중장기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몸에 이렇게 힘을 빼고 좀 릴렉스하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타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물론 단타 하실 분들은 몸에 힘 좀 주고 보시고요. 아무튼 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슬슬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드디어 이제 어디를 이제 돌파 안착했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대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죠? 아무튼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위에 올라온 거 확인하고 하시고,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매집이 가능하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죠. 네, 이 정도 말씀 드렸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세요. 뭐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미국장 만기주니까요. 미국장 만기주니까 아마 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막 빠트려 주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최소 만기가 끝나고 나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끝나고 나야 최소 뭐 다음 주는 돼야 뭔 일이 나지 않을까. 다음 주나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